우리형 박정민입니다. 자, 이제 비판적 독해를 하겠는데요. 이제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왔습니다. 보다 좋은 기능을 위해서 노력하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라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안구를 위하여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좋지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비판적 독해라고 해서 글의 내용이나 자료, 그 다음에 관점 등에 대하여 판단하며 읽는 것을 바로 비판적 독해라고 하고, 비판적 독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 얘기하고 있죠? 정의, 글씨도 잘 써주고 좋네요.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의 내용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반박할 것인지 따져보는 것, 이런 것은 바로 비판적 독해의 중점 요소가 되겠네요. 그러다 보면 뒤에 보면 판단의 중거는 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중거라는 것은 기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글자 너무 두껍긴 하다. 기준이라는 의미와 같은데 이것보다 타당성, 공정성, 그 다음에 자료의 적절성, 이 세 가지를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비판하려고 하면 타인의 공적도 인정해 줘야 한다. 그러면서 비판해야 한다. 그냥 마구잡이로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런 맥락에서 타당성, 공정성, 그 다음에 적절성, 타인의 공적도 인정해 줘가면서 뭘 해야 한다? 비판해야 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아셨죠? 자, 비판적 독해 방법이라고 해서 먼저 내용의 타당성이 나옵니다. 타당성이란 뭐라고 했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장이나 의견 같은 거죠. 그리고 근거가, 주장, 의견 이거 하나와 이 근거가 합리적이고 혹은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일관성이란 여기 나와 있죠. 방법이나 태도로서 한결같이 유지되는 성질을 말해요. 그러니까 타당성이란 옳다, 그리고 그르다, 그른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타당성이다 라는 거예요. 이 밑에 내용은 여러분 쭉 읽어보시는데, 우리가 동영상을 선생님이 만드는 이유는 이런 멈춤 기능 같은 게 있잖아요. 꼭 멈춤 기능을 해서 한번 쭉 읽어본 다음에 읽어보면, 그 다음에 이 동영상을 보면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 내려가 보면 바로 공정성이 나오죠. 자, 공정성은 뭐라고 돼 있어요? 글의 내용이나 내용 전개와 관련해서 글쓴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가를 생각하는 문제. 이게 바로 공정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멈춤해놓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부분이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어의 적절성? 자료의 적절성이에요. 자료의 적절성이란 글쓴이가 사용한 자료가 글의 주장이나 설명의 내용에 뭐한지 적합하며, 그 다음에 필요한 수준으로 정보를 구조하여 제시하였는가를 판단하는 문제가 바로 자료의 적절성이다 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러면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변화를 막아야 한다 해서 이필렬 저자의 글이 하나 나오네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기 전에 꼭 한번 먼저 읽어보셔야 합니다. 읽어보세요 라고 해서 먼저 읽고 나서 이 동영상을 보세요. 자, 스탑. 자,
읽었다는 가정하에 선생님은 바로바로 요약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저 이거 지금 4번 찍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시간이 많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라고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기후변화는 해가지고 어디까지? 뒤에 보면 어디에도 없다. 여기 있죠? 여기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무엇이 나오냐? 바로 전 지구적인 다시 여기 틀렸다. 전 지구적 문제인 그 대통령 아니에요? 허허허. 기후 변화가 전 지구적 여기 띄고 문제인 기후 변화가 바로 여기까지의 핵심 내용이 되겠네요. 자, 다시 위로 넘어가서 세부 내용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너무 많이 넘어갔다. 세부 내용 할 때는 색깔을 달리해서 할게요. 보면 기후변화로 여기 보면 기후변화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지구 전체 영향을 받기 뭐 때문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과라고 해요. 인과는 원인과 결과 이거예요. 그 인과는 뭐냐? 어떤 내용이냐?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것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옆에서 좀 봐둘 게 있는데 이겁니다. 이거 기후변화를 해수면 상승 그래프 해가지고 이 그래프가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색깔로 해드릴게요. 뭔가 해수면 상승에 대한 생승에 대해 이해는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료의 출처가 나왔나요? 출처가 안 나왔어요. 이 자료가 어떤 연구기관에서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어떤 연구기관에서 했는지에 대한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부터 섬이 가라앉고 있다. 여기까지 내용을 요약을 하면 기후 변화에 의해 점점 가라앉는 투발루 섬으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좀 세부 내용을 들어가 봅시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뭐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발루 섬이 여기서부터 아니다 여기까지 바닷속으로 점점 투발루 섬 주민들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죠? 선진국들이 뒤에서 나오겠지만 선진국들의 문명 유지를 위해 애꿎은 섬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됨이란 의미로 해석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어보면 여기 보죠. 여기 유럽이나 미주 대륙의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해서 이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기후 변화의 핵심적 요인이겠죠. 핵심적 요인이라고 되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살펴보면, 지구 대기는 여기서부터, 그리고 중력 여기까지 하면은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산화탄소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부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유지시킴으로써 지구상의 생물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 여기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이산화탄소의 이렇게 쓸게요. CO2라고 이산화탄소의 역할이 되네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CO2가 적당량이 있을 때는 어떤 역할? 이로운 역할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산화탄소는 여기서부터 좀 내려가서 말해준다 여기까지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이산화탄소는 CO2라고 적고 있어요. 이산화탄소는 온실 효과를 통해 지구 기온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보면은 위로 다시 올라가서 세부 내용 좀 보면 여기 보면 368 ppm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19세기 초에서 보면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280 ppm 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산업화 이후에는 얼마라고 그랬죠? 368 ppm이라고 해가지고 이 두 개의 수치를 어떻게 해주고 있죠? 이산화탄소 이전과 그 다음에 이후를 이산화탄소를 서로 비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비교해가지고 뭐라고 했다? 온실 효과가 산업화와 연관이 있다는 어떤 주장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280ppm 이걸 언제 쟀대요? 19세기 초에 했대요. 이 당시만 해도 19세기 초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관측할 수 있는 관측 시도도 안 할 뿐더러 관측 장비도 없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이야기하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렇겠죠? 그리고 다음 넘어가면 여기 내려가면 여러분 이렇게 비문학을 접근할 때 꼭 이런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농도가 낮으면 온실 효과도 낮고 농도가 높으면 온실 효과도 커진다라고 해서 올라가면 이건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올라갔는데 내려가면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흔히들 비문학 지문에서 이렇게 자주 나오니까 이런 것은 알아두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여기서부터 위에 보면은 2.5배나 증가하였다. 여기까지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메탄, 줄여 쓸게요. 수증기 염화불화탄소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세부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여기 메탄, 수증기, 염화불화탄소 여기가 나오죠. 이건 뭐죠? 이산화탄소보다 뭐가 온실 효과가 더 큰 기체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 25배 있고 뭐 수만 배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쭉 보면 이 부분 산업화 이후에 증가한 이산화탄소 농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이러한 사실과 연관이 있다. 그럼 이러한 사실은 뭘 말하겠어요? 바로 메탄, 그 다음에 염화불화탄소, 메탄과 염화불화탄소의 농도가 낮음이 바로 이러한 사실일 거예요. 메탄과 염화불화탄소의 농도가 낮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소에서 다량으로 메탄이 배설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소의 방귀, 그 다음에 트림 이거예요. 에휴 그게 얼마나 되겠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온 상승 관찰하다 이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구상에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있었다 여기까지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은 지구 평균 기온의 어떤 추세? 상승 추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어디죠? 여기 보면 뭐 30%가 증가하였고 평균 기온은 이거 불필요하니까 지워봅시다. 쓱쓱 아주 좋아요. 30%가 증가하였고 0.5가량 올랐다. 이 부분은 이제 아시겠죠? 이런 건 뭐예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바로 가봅시다. 그 다음에 평균 기온이 여기서부터 보면 밑에 피해도 크게 증가하였다. 여기까지 찾으셨나요? 여기까지 요약을 해보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과 그 의미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런 거 독일의 기상학자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야? 이게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출처. 왠지 있어 보이잖아요? 대한 출처를 하기 때문에 이건 곧 뭐다? 신뢰성을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보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과 그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가 바로 뭐냐? 그 첫 번째 더위로 고통을 겪는 잦아지는 것을 의미, 지금 요 의미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수대우, 강한 돌풍 같은 기상이변이 심하게 일어날 수도 있음을 의미, 이게 두 번째. 그러겠죠? 그래서 평균 기온 상승의 의미, 요 두 가지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에 계속 업데이트 하라네요. 안에. 그 다음에 한국의 기상청 여기서부터
있음을 여기 위로 올리면 보여준다 여기까지. 보여준다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나라의 기온 상승 수치를 요약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 한국의 기상청에 내놓은 결과 세부 내용 보면 이것도 뭐예요? 어떤 자료의 출처겠죠. 지금 한국의 기상청이라는 연구 결과의 출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읽으면 정말 하면서 신빙성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그 다음에 강수량에도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서 자주 나타날 것이다 여기까지 이것을 내용을 요약해 보면 우리나라의 강수량 증가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게릴라성 호우와 같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했다는 것이다. 호우와 같이 갑자기 큰 비가 내리니 잦아졌다는 것이다. 이런 건 뭐야? 기상이변, 기후 변화로 인한 지웁시다.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의 심각성을 제시해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큰 비나 여기 보시면 큰 비나 눈으로 인한 피해가 커진다 여기까지 보면 이거는 어떤 자료 분석의 결과겠지. 그죠? 근데 여기서 뒤 보면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 심해지면 이러한 피해는 더욱 크게 그리고 자주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바로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결과를 토대로 뭐하고 있어요? 토대로 한 예측 부분에 해당하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달리 해봅시다. 좀 위로 올려서 여기다가 쓸게요. 여기 보시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총 3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 첫 번째, 우리 아까 독일의 기상학자, 그쵸? 아까 여기 나오죠? 여기 보여요? 독일의 기상학자 자료 제시하는 거잖아요. 주장의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기상학자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뭐야? 한국의 기상청 연구 결과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게릴라성 호우, 그 다음에 폭설에 따른 피해 사진. 지금 선생님이 판서를 피해 사진 위에 있다고 있죠? 근데 그림이 잘 안 보이죠? 짜잔. 지금 여기 보여요? 이게 게릴라성 호우로 인한 침수되는 거, 그 다음에 폭설로 인해 꽉 막힌 도로 이 부분, 이거 피해 사진. 자, 다시 이 3가지로 해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의 결과가 여기서부터 크게 변한다. 여기까지 내용을 요약을 하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방안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위로 올려서 부분을 보면 세부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여기 보면 뭐뭐 할 것인가 라고 어떻게 돼 있어? 의문문
의문문 형식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게 뭐야? 이 글쓴이가 제시하는 하나의 대안이에요, 지금. 그래서 얘는 보면 고갈되지 않으면서 온실가스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떤 재생 가능 에너지의 뭘? 장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뭐가 나와? 그러나 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에너지 산업과 정치 체제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석유 소비를 줄임으로써 중동의 산유국들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단점을 소개하고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얘가 얻는 효과는 어떤 나름대로의 공정성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색깔을 달리해서 재생에너지의 사용의 어떤 재생에너지 사용의 효과와 사용의 효과와 한계를 이것을 균형 있게 서술하고 있다? 이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용의 효과, 어떤 한계를 좀 자세하게 서술을 했으면은 어떤 공정성 측면에서 균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석유 업계 등에서는 그래서 저기 밑에 보면 파탄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까지 요약을 해보면 뭐라고?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기후 변화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여기 보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일반적인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이 하나 빼먹은 게 하나 있네요. 여기 잠깐 위로 넘어가서 보면 여기 위에 보면 여기 산유국가 에너지 산업계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하여 기후 변화를 억제하는 방식에 크게 반발한다라고 돼 있지. 왜 반발하겠어? 이거는 왜 반발하냐면 영업이익이 어떠니까. 영업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반발하겠죠. 그러겠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자, 여기서부터 마지막 것이다까지 하면은 뭐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의 어떤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한번 이거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무한판서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훌륭한 판서의 기능이. 자, 보시면 이건 하나의 뭐죠? 논설문이겠죠? 그러겠죠? 그리고 주제는 주제는 바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특징. 특징은 뭐야? 첫 번째, 구체적 통계 자료. 그 다음에 과학적 사실. 이것을, 이런 것들을 뭐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고 있다. 라는 거. 두 번째, 어떤 기후변화가 계속될 경우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어떤 발생 가능한 이 결과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독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라는 거. 세 번째 해서 마지막에 보면은 기후변화를 어떻게 막기 위한 어떤 방법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